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60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때 조금만 덜 일했더라면, 조금만 더 내 몸을 챙겼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나이에 저를 떠올리면 몸은 아직 튼튼했지만 마음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를 떠올릴수록 자꾸만 후회가 밀려온다는 겁니다. 마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버스를 막 뛰어가는 기분처럼요. 사실 60이라는 나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겨우 숨 좀 돌릴 수 있는 시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때도 여전히 남들 걱정과 자식 걱정에 바쁩니다. 그래서 자신을 챙기지 못하고 결국 70이 넘어서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 이제는 너무 늦은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어르신들 중 70에 처음 운동을 시작한 분도 있었고 80에 처음 책을 읽기 시작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90에 처음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 분도요. 이 시리즈를 시작하며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와서 깨달은 것들을 당신께 미리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제가 60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다르게 살았을 겁니다. 다시 몸을 망치지 않게 살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속 감정들을 꾹 참지 않고 나 자신을 조금 더 보살피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조심스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내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로 실천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건강은 그냥 병원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약을 잘 먹는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은 결국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왔는가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이제서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그토록 내 몸이 보내던 신호들을 무시했을까요? 그 무시했던 사소한 증상들이 어떻게 내 삶 전체를 흔들어 놓았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60대 초반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 소파에 앉기도 전에 바로 잠드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살기 바쁘니까 피곤한 건 당연한 거고 통증은 나이 탓으로 돌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목이 뻣뻣해도 그냥 파스 하나 붙이고 버텼고 배가 더부룩해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증상들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검진 결과를 들었던 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렇게 쉽게 무시하고 정작 일이 터지고 나서야 건강을 가장 먼저 챙기려고 할까요? 그 이유를 저는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남을 챙기는 법은 배웠지만 나를 돌보는 법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일 걱정. 그 모든 걱정 속에서 나는 언제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 몸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전엔 하루쯤 쉬면 회복되던 피로가 이제는 며칠이 지나도 가시질 않고 자꾸만 의욕이 사라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그 모든 게 건강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절대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정기적으로 내 몸을 살펴봤더라면 병이 되기 전에 막을 수도 있었고 몸과 마음이 이토록 지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죽을 병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픈 몸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는 삶도 사실은 조금씩 죽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건강을 잃는다는 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을 하나씩 포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엔 혼자 장도 보고 손주랑 공원도 다니고 여행도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계단 몇 개 오르는 것도 힘들어서 집에만 머무르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 몸은 더 약해지고 마음은 더 무너지고, 그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침마다 내 몸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어디가 무겁니? 어제보다 나아졌니? 내가 뭘 도와줄까? 그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건넬 때 내 몸도 조금씩 대답해 주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덜 아프고 소화가 조금 더 잘 되고 밤에 덜 뒤척이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닫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 나를 존중하는 아주 작은 습관이라는 걸요.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바꾸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나를 먼저 챙겨도 괜찮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몸이 회복되는 기쁨을 느끼면서 나는 비로소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삶은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돈을 참 아끼면서도 정작 써야 할 곳엔 쓰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 그 돈이면 애들 학원비나 보태야지. 좋은 이불 하나, 편한 신발 하나 사려다가도 나는 괜찮아, 아껴야지. 그렇게 아꼈던 돈들이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나중에 병원비로, 입원비로, 도움받는 손길을 빌릴 비용으로 배로, 10배로 나가게 되더군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쓰는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는 것만 중요하다고 여기죠.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 진짜 중요한 건 어디에 쓰느냐였습니다. 조금만 더 나에게 썼더라면, 조금만 더 의미 있는 소비를 했더라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마음도 덜 지쳤을 겁니다. 우리는 돈을 쓸 때마다 가치를 선택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쓰는 돈, 눈치 때문에 억지로 쓰는 돈, 그건 결국 남 좋은 일 시키는 돈이었습니다. 반면 좋은 식재료에 쓰는 돈, 아픈 곳 치료하는 데 쓰는 돈, 편안한 잠자리를 만드는 데 쓰는 돈, 그건 나를 위해 쓰는 사랑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는 당신을 위해 써도 괜찮아요 라고. 저는 60대 시절 자식들 뒷바라지에 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아픈 몸은 참고 병원도 미루고 이 정도쯤이야 하며 넘겼죠. 그런데 자식들도 나이가 들고 저도 점점 몸이 약해지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제 자신을 돌볼 줄 몰랐다는 사실이 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쓴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소비 습관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돈을 쓰기 전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돈이 나를 아프게 할까? 지켜줄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몸과 마음을 살리는 쪽에 쓰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신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돈을 쓰고 정작 자신에겐 사치라는 말을 붙였던 기억. 하지만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소비는 사치가 아닙니다. 늦은 효도입니다. 그 대상이 내가 된 것뿐입니다. 이제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었을 뿐, 이제부터는 당신 자신을 위해 써보는 겁니다. 그 작은 소비가 당신 삶의 무게를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조금씩 나를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는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가슴은 자꾸만 쿵 내려앉고 심지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돌본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분명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과 외로움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 저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감정을 참고, 배우자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울음을 삼키고, 직장에서 버티기 위해 감정을 눌러 담고, 그러는 사이 나라는 사람의 감정은 점점 표정 없는 얼굴처럼 굳어가고 있었던 거죠. 사실 감정도 건강처럼 돌보지 않으면 병이 됩니다. 마음에 쌓인 상처와 억눌린 감정은 결국 몸으로 나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피곤한 것 같고, 병원에서는 별 이상 없다는데 몸은 계속 아프고 지치는 그런 상태. 의사였던 저는 그게 바로 감정의 병이라는 걸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조금씩 제 마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을 꺼내보기도 했습니다. 나도 사실 힘들었어. 나도 좀 기대고 싶었어. 나는 늘 괜찮은 척하느라 지쳤어. 그 말을 내 입으로 꺼내는 순간 제 몸에서 무언가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도 나고 숨도 편안해지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진짜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단지 몸이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한 상태였구나. 그리고 그 편안함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해주고 토닥여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 비로소 생겨나는 거였습니다. 당신은 요즘 스스로를 어떻게 대해주고 계신가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면서도 마음이 아프면 그냥 넘기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는 그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마음부터 챙기고 그 다음이 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듬는 첫 번째 방법은 내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라도 털어놓고 누군가에게 말해보고 글로라도 써보면 그 감정은 훨씬 덜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감정 하나를 돌보는 일이 내 삶 전체를 돌보는 첫걸음이 됩니다.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이 괜찮아도 마음이 괜찮지 않으면 그건 아직 건강한 게 아닙니다. 진짜 건강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숨을 쉬는 상태입니다. 이제 당신의 감정도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몸을 아끼듯 그 마음도 아껴주세요. 참 이상하지요? 누군가를 위해선 아낌없이 시간과 돈을 쓰면서도 막상 나를 위해 쓸 때는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걸 사도 되나? 나 혼자 먹기엔 너무 좋은 음식인데. 병원에 다니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오랫동안 같은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가장이라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유로 언제나 먼저가 되어야 했기에 나는 늘 마지막 순서였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를 위한 모든 선택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감정병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몸이 너무 아픈데도 병원에 가기가 미안해요. 며느리한테 말 꺼내는 것도 죄송해서. 그 마음을 알기에 저는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아프면 말해도 되는 거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해도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 오래 참는 법만 배워온 겁니다. 그 죄책감 정말 내가 짊어져야 할 몫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는 건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건강해야 당신의 자식도 배우자도 손주도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몸이 아플 때보다 말이라도 해주지 하고 마음 아파하는 가족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죄책감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짐입니다. 단지 너무 오래 나는 괜찮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버릇이죠. 저는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나이와 상관없고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와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조금 힘들다면 도움을 구하고 쉬고 싶다면 쉬고 마음이 울적하면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이 당신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나를 위한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결국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해줄 테니까요. 이제는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짐을 조금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실 저는 오래도록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요. 넓은 인간관계가 복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계를 줄이는 게 두려웠습니다. 혼자 남을까봐. 그런데 나이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정말 힘든 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불편한 사람 옆에 있는 것이더군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같이 밥을 먹고도 속이 더부룩한 사람, 함께 있어도 자꾸 기운 빠지는 사람, 별말 없는데도 긴장하게 되는 사람. 그런데도 우리는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오래된 사이니까 괜히 나만 예민한 것 같아서 정도 없냐는 소리 들을까봐. 그렇게 관계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을 더 잘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관계를 다시 짜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편한가? 이 만남이 끝나고 난 뒤 나는 더 가벼워졌는가? 이 질문에 자주 아니오가 떠오른다면 그 관계는 지금 다시 짜야 할 시점입니다.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붙잡다 보면 정작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죠.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사람 수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많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한두 명만 있어도 그들과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고 내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고 느껴지면 그게 제일 큰 복이더군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웠던 날들, 괜히 오랜만에 연락을 해놓고 후회했던 순간들, 마음속에 감정만 쌓이고 입은 닫혀버렸던 숱한 시간들, 그 시간을 줄이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내가 편한 관계를 선택하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관계 유지가 아닌 나의 평온 유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당신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중심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먼저 잘 지내야 당신 곁에 사람들도 함께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상하게 사람이 많은데도 더 외롭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주변엔 사람이 많은데도 왠지 모르게 외롭고 허전한 느낌.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와 멀어졌을 때 찾아온다는 걸요. 우리는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 어떤 직업, 어떤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는 존재는 점점 흐려지고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면 즐거운지도 잊게 되었지요. 어느 날 요즘은 뭐가 좋으세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나는 어떤 음식을 좋아했더라? 나는 어떤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았더라? 사람들과 어울릴 땐 괜찮은 척 했지만 혼자가 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텅 빈 마음에 자꾸 무언가를 채우려 TV만 멍하니 보게 되곤 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나와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외로움은 누가 곁에 있어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연습을 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이 국 맛있다, 그치? 말도 안 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런 사소한 대화 하나가 나를 다시 내 곁으로 불러오게 했습니다. 혼잣말도 괜찮고 글을 써도 좋고 조용히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나와의 연결이 조금씩 생기니까 이상하게 외로움도 덜해졌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스스로를 알아봐 줄 때 가장 안정된다는 것, 내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내 기분에 귀 기울이고 내 감정을 소중히 다뤄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게 부담이 아니라 따뜻함이 되더군요. 어쩌면 지금 당신의 외로움도 관계의 부재가 아니라 자신과의 거리 때문일지 모릅니다. 다시 나와 가까워져 보세요. 나를 위한 작은 일 하나, 내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 한순간이 그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동행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이제는 기억해 주세요. 젊을 땐요, 늘 해야 하는 일이 먼저였죠. 해야 할 공부, 해야 할 일, 해야 할 부모 역할, 해야 할 희생. 그런데 나이 들어선 그 모든 걸 조금은 내려놔도 된다고 주변에서들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럼 이제 뭘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막막해집니다. 하고 싶은 일이라. 글쎄요, 그냥 건강하게만 살면 되죠, 뭐.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론 답답했던 적 없으셨나요? 저는 있었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데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 상태. 그게 참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어르신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 오래 살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손주랑 놀이공원에 같이 가보고 싶어서요. 언제부턴가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설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삶의 에너지더군요. 우리 몸은요, 놀랍게도 욕망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음식, 보고 싶은 풍경.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세포를 깨우고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의사로 일하던 시절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이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는 어른은 몸도 더 빨리 회복된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의 한 연구에서도 목표나 소망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건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게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운 옷 한 벌 사 입고 싶다는 마음, 바다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 손주와 공원 산책하고 싶다는 바람, 그런 작은 욕망 하나하나가 당신을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욕망이라는 말이 어쩌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년의 건강은 결국 마음의 활력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몸도 더 이상 움직이려 하지 않더군요. 이제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이걸 위해 하루를 살아볼래? 이걸 하면 내가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삶에 설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설렘이야말로 당신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가장 따뜻한 힘입니다. 나는 왜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괜찮다고 말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열심히 살아왔고, 가정도 일도 자식도 챙겼는데도 문득 거울을 보면 왠지 모르게 부족해 보이고 남들보다 한참 뒤처진 것 같고 이제는 칭찬받을 일도 기대받을 일도 없다고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남의 칭찬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더군요. 오늘 이만큼도 잘했어. 이 나이에도 이렇게 배워가는 내가 참 기특해. 지금 내 삶 생각보다 괜찮아.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보는 연습.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더군요.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좋은 부모, 괜찮은 사회인, 착한 자식, 누군가의 시선을 기준으로 나를 자꾸만 평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진짜 나의 마음은 자꾸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준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남이 아니라
나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하루가 끝난 저녁,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 거죠. 오늘도 잘 버텼어. 고생했어. 아무 일 없었어도 괜찮아. 평온한 하루였잖아. 조금 늦었지만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쓰다듬어 주다 보면 마음이 참 이상하게도 단단해집니다. 누가 뭐라든 내가 내 편이면 그 하루는 이상하게도 덜 흔들리더군요. 자존감은요, 젊을 때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노년에도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은 누구보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고, 지금부터 더 잘 살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사랑받고 싶다. 이 말을 나이가 들어서도 입 밖에 꺼내도 될까요? 저는 처음엔 그 말이 부끄럽고 왠지 나이답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사랑은 젊은 사람들 몫이고 우리는 이제 그저 안정을 찾는 시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니더군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는 가장 인간적인 욕구였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방향이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는 걸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젊을 땐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배우자나 자식, 사회의 시선을 신경 썼습니다. 그게 사랑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걸 놓치고 있었더군요. 바로 나 자신에게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마음속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괜찮다고 해도 내가 괜찮지 않다고 느끼면 그건 끝없는 허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 조금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내는 나 참 대단해. 지금 모습도 괜찮아. 처음엔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말을 평생 누구에게도, 심지어 내 자신에게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를 외면했던 시간들, 그게 얼마나 깊은 상처였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건네보세요. 그 사랑이 진심일수록 남들에게도 더 따뜻하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요,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합니다.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도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하루하루가 조금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다시 나를 사랑하기까지 참 오래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뭔가 결정을 할 때 항상 남들이 뭐라 할까? 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친구가 이사를 간다 해도 거긴 병원이 멀어서 안 좋을걸? 자식이 옷을 사온 걸 보면 너무 튀는 거 아냐? 심지어 내가 뭘 입을지 고를 때조차 혹시 이 옷 나이값 못한다고 하진 않을까? 참 많은 걸 다른 사람 기준으로 정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배려인 줄 알았고 어른스러움인 줄 알았고 사랑이자 책임이라고 믿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순간들 중에 나는 내 마음을 물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뭔지, 내 마음은 어떤지, 그 질문을 자주 놓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이 웃는 선택을 해보자. 거창할 것 없습니다. 오늘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 가고 싶은 곳에 혼자라도 가보는 것, 먹고 싶은 음식을 참지 않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내 인생을 다시 나답게 만들어 주더군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왜 그래? 아직도 그런 걸 해? 이런 말들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삶은 내 거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자유가 피어오릅니다. 우리는요, 이제 누구의 기대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마음을 따르고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삶이면 충분합니다.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 때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나를 중심에 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 마음은 뭘 원하나요? 그 대답에 귀 기울여 주세요. 거기서부터 당신의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야?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는 거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습니다. 변화는 젊은 사람들 몫이고 노년은 그냥 유지하는 시기라 여겼던 시절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요, 살아있는 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늦었다고 해서 그 변화의 가치까지 작아지진 않습니다. 어느 날 저보다 10살 많은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나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주름진 손으로 줄을 누르긴 쉽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설레는 날이 또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 어르신의 눈빛 정말 반짝였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변화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뭘 바꿔봐야 하지?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식사 습관일 수도 있고, 하루의 루틴일 수도 있고, 옷차림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생각 하나만 바꾸는 것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늦었다. 는 생각 대신,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로 바꿔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살아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나를 조금 바꿔볼 거야. 어제보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자. 그 마음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더군요. 어르신 여러분, 변화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시도, 작은 용기, 작은 성취, 그것들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도 모르게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아직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것, 그 믿음 하나가 당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한 걸음만 어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가 나를 위해 조금 달라지기로 한 거였어요. 매일 아침 침대 정리를 해보기도 하고 새로운 옷을 하나 사보기도 했습니다. 낡은 물건을 버리고 작은 계획표를 쓰기 시작했지요. 별거 아닌 변화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내가 변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왜 그렇게 활발해졌어? 아니, 이 나이에 뭘 또 시작하고 그래. 심지어 가족들조차 조금은 낯선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변하면 익숙했던 관계들도 조금은 낯설어질 수 있구나. 그걸 미리 몰랐다면 아마 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평생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오려 애씁니다. 말 잘 듣고 무리하지 않고 남에게 불편 주지 않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 잊고 살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내가 나를 지키는 길을 선택하자. 그게 때론 외롭고 불안할 수 있지만 결국엔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바뀌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진짜 어려운 건 바뀐 나를 지켜내는 일이더군요. 가끔은 흔들립니다. 예전처럼 살아도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안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넌 잘하고 있어. 이건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는
첫 번째 노력일 뿐이야. 여러분, 변화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 하나 바꾸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걸 시작한 지금의 당신, 충분히 멋집니다. 주변의 시선이 낯설게 느껴질수록 당신은 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흔들려도 괜찮아요. 조금씩 천천히. 다만 멈추지는 마세요. 예전에는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한마디에 다 눌러 담았습니다. 내가 울면 누가 위로해 주겠어. 마음 약해 보이면 안 되지. 그래서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내 감정은 자꾸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기뻐도 조용히, 슬퍼도 조용히,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일. 그게 성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건 외로움과 무관심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왜 우리는 남의 아픔엔 그렇게 따뜻하면서 자신에겐 그렇게 차가운 걸까요? 이제는 바꾸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내 등을 토닥여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안아줄 수 있도록 오늘도 잘 견뎠어. 참 고생 많았지. 이런 말을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건넬 수 있는 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울컥하기도 했고 괜히 쓸쓸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나를 스스로 위로하는 순간 마음 어딘가에 불이 하나 켜집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내가 나를 지지할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힘이 되더군요. 예전엔요, 힘들 땐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은 늘 내 곁에 있었던 나 자신이었다는 걸. 당신도 그동안 많이 애쓰셨죠?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그 외로운 밤들, 답답했던 순간들, 참고 또 참았던 시간들. 이제는 그 모든 시간을 버텨낸 당신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우리는 누구보다 강했고, 누구보다 차겠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나를 알아봐주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괜찮아. 이제는 내가 널 지켜줄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와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삶을 바꾸는 첫걸음을 내디딘 분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지금 와서 뭘 더 하겠어. 이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60으로 돌아간다면요?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나의 속도로 걸어가며 늦었다고 여겨진 꿈들을 다시 꺼내보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마음껏 웃고 후회보다는 이해로 두려움보다는 용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나를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살아온 모든 순간 그 어떤 선택도 그때의 나에겐 최선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지금의 당신이 외롭고 지치고 무기력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면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이미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상처투성이인 날도, 아무도 모르게 눈물 삼킨 날도, 온몸이 아픈 날도 당신은 끝내 오늘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앞으로의 삶이 지금까지와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더 나를 아껴도 됩니다.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됩니다. 조금 더 나답게 살아도 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이제야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말 꼭 마음에 새겨두세요. 지금의 당신 충분히 괜찮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당신이 당신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계속 곁에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값진 사람입니다. 우리 끝까지 그렇게 살아보자고요.